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월요일을 맡게 된 차순옥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방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인 만큼 한 주간 주간 증시 일정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황가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이슈, 주간 증시 일정이라고 하죠. 그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하고요.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전화번호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번에 3153번에 2611에서 2번까지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2263번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시간 남을 때 뒷부분 뒷시간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월요일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9월 매매를 첫 거래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주간 시황부터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1.07%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금 상반되게 보합 부근 그리고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졌는지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외인가 기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입니다. 2063.9포인트까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우리나라의 시장의 돈이 코스피 쪽으로 다소 쏠리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2일에서 3일, 길다면 3일에서 5일 정도 코스피 시장만 수급을 받는다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월 5일인데요.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우리나라 시장에는 두 가지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죠. 대한민국 시장에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시장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1,000억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우리 코스피 시장 쪽으로 800억 정도가 갔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시장처럼 코스피가 많이 오를 때, 대형주 쪽, 코스피 쪽으로 800억 정도가 가고, 코스닥 시장으로 200억 정도가 갔다면,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 두 시장 중에서 당연히 코스피 시장이 수급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200억 정도 시장이 흘러간 코스닥 시장은 당연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 쪽은 1.07% 정도 올랐고요. 그죠? 코스피 시장은 1.07%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0.38% 위에 꼬리를 달고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돈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오늘은 대형주, 코스피 시장, 대형주 장세가 강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이 어느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오른다면 우리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돈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대형주,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대세 상승장일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코스피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 따라간다고 중소형주 공략하면 수익이 많이 나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1%, 2% 오를 때 중소형주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아까 보셨다시피 조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대형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대형주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대형주는요, 주가 가격대가 커요. 중소형주는 뭐 3,000원, 5,000원, 10,000원 이하의 주가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대형주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160만 원대, 자 한번 지워보고요. 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160만 원대 이런 가격대가 있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SK머티리얼즈 뭐 아모레퍼시픽 등등 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격대가 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대권 테마주처럼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만든다든지 뭐 20% 올린다든지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60만 원인데요. 삼성전자를 3% 올리는데 돈이 무려 뭐 1,000억 넘게 듭니다. 1,000억 정도라면 뭐 개별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종목들 상한가 만들 수 있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30% 상한가 만든다 몇 조가 들겠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형주랑 개별주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구분을 하셔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성향이 대형주 포트라면 대형주 쪽으로 한번 보시고요. 개별주 쪽이라면 이제 개별주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형주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쪽은요. 외인들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 근래 올랐던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지금 저점에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차트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인데요. 자,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5월 달부터입니다. 자, 여기 5월 달부터인데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요 가격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도 43만 주, 기관 쪽에서 72만 주. 지금 꾸준하게 왼쪽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5월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종목군들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종목들 공략하는 법,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종목 악재가 아니라 이제 주가, 지수의 악재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지리학적 리스크죠. 북한발 리스크, 뭐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런 대외 글로벌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을 때 종목 주가도 한 차례 빠진다거나 종목 악재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공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공략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은 뭐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회복세를 보여줄 때가 매수 포인트다. 뭐 SK하이닉스 21일 이평선 지지를 항상 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조금 보셨다시피 외인기관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보실 때에는 외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개별주까지 한번 본다면 우리 개별주 종목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반기문 테마주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를 한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외인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별주 뭐 대권 테마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죠? 대권 테마 정도를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메이저급으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안철수 쪽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반기문 쪽도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쪽 테마주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 개별 종목군들은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종목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기대감 쪽이죠. 기대감. 그죠?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는데, 자, 차트도 한번 보면서 오늘 많이 올랐던 대권 테마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테마주인데요. 자, 요 종목입니다. 자, 우리들 휴 브레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들 휴 브레인을 보신다면 지금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문재인 테마주인데요. 자, 지금 4월 11일이었죠. 총선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랐어요. 이 4월 중순에 보이시죠? 역시나 우리들 휴 브레인이라는 종목 자체가 실적이 좋느냐, 아니면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런 거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맥주.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지만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정치 테마주, 대권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휴 브레인도요, 지금 저번 주에 안철수 의원이 대권에 대한 도전을 밝히면서 정치 대권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테마주도 오늘 조금 움직이고 반기문 테마주도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와 기대감으로 개별 종목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락 폭이 큰 겁니다. 이렇게 종목들마다 움직이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맥점을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대형주랑 개별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대형주의 이제 주가 상승의 이제 원동력이랍니다. 원동력을 보시면 이제 주체가요,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야지 주가를 강하게 올린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이제 분위기죠. 테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이제 포켓몬고 열풍이 보일 때 게임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버추얼텍이라든지 하이소닉, 게임 관련 업종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의 뉴스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중소형 업종군들은. 자, 그렇다면 지금 잠시 뒤에 주간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이번 주에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큰 부분이 있다면 그 관련 종목이 오를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렇게 출국을 하면서 이제 움직일 건데요. 그 관련 업종군들이 철도 테마주라든지 G20에 관련된 중국 관련 업종군들, 그 종목이 오늘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은요,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가지만 공시라든지 뉴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뉴스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강한 뉴스일수록 테마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콜레라 관련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카 바이러스 관련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유니더스, 파루, 제일바이오 이렇게 기타 등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필요가 있다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의 특징. 자, 마지막입니다. 자, 대형주는요, 분기별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1분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연속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고요. 3개월간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 주기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0종목 중에 6종목 이상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형주는 역시나 하루에 상한가 가는 대형주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3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 이상인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3%, 7%만 올라가도 중소형주 상한가 간 거래 금액이랑 똑같기 때문에 대형주 애들은 상한가 가기는 조금 힘들다.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이게 바로 대형주의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니 해도 이제
개별주의 이제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개별주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를 형성을 해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를 형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도 상한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갈 수 있고 뭐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눌림목을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눌림목 주고 다시 이렇게 상한가 연속으로 3번 이상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군들은 이슈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뭐 5일 연속으로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별 종목군들은 일주일 만에 흔히들 뭐 50% 이상, 100% 이상 먹었단 말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대형주 종목군들은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뭐 한 종합 20에서 30% 정도 목표치를 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주 패턴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 한 70%에서 한 100% 정도 많이 오르게 된다면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주가가 순간 뭐 며칠 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게 된다면 금감원에서 당연히 공시를 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자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시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만약에 많이 오르게 된다면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금감원 쪽에서 주가에 대해서 오른 이유에 대해서 공시를 오후 6시까지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종목은 순간 다소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짚어드린다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한번 요렇게 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디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코디엠도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자, 상한가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종목이 벌써 상한가 2번만 간다 하더라도 60%가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날 10%만 올라가도 뭐 단기 2, 3일 만에 70%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간 포인트를 잡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이렇게 이평선을 지지를 할 때가 매수 포인트, 맥점이 된다. 그래서 다만 요렇게 이제 투자 기법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한번 포인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한번 맥점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다 한번 설명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간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이랑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 시장 쪽으로 돈이 다 간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받고요. 이 돈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많이 간다면 코스피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정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비례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반비례 관계라고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드로는 대세 상승장일 때에는 같이 오르는 경우와 대세 하락장세일 때에는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 시청자님들도 궁금하실 주간 증시 일정, 이 재료를 아신다면 이번 주에 움직일 종목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매매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 시장. 자, 그렇다면 저번 주 시장은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 한번 본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출국을 하고요. G20이죠.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종목이 가스관, 철도, 중국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종목을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부분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상한가 간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어요. 헝성그룹이라고요. 자, 요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헝성그룹. 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헝성그룹이 중국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간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출국을 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가면서 중국 정상 방문,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따라 종목이 오르고 있다. 지금 헝성그룹이 상한가 갔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개별 종목군들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료를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을 오른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는 재료를 알고 있고 G20 재료를 알고 있었다면, 일정을 알고 있었다면, 헝성그룹이라는 그룹, 이 기업, 종목을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 종목인 중국 원양자원, 웨이포트 등등,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보시면 다 수급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마저 정리를 한다면요. 중국 관련 종목군들, G20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화장품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짚어드린다면 엔터주 그리고 영유아 수출 관련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관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군들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중 정상회담 결과 사드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중국 관련 업종 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키포인트는 우리나라 시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요, 옵션 만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FOMC라든지 연방 기준 금리 인상 재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짚어본다면요, 9월 5일, 9월 9일까지 주간 증시 일정에 본다면,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출국 때문에, 자, 가스관 종목들이 수급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스관 종목군들은, 재룡 전기로 이제 대장이 조금 이탈이 됐고요. 대동 스틸이라든지, 대우 AL, 여러 가지, 우원개발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나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재료 소멸로 철도 관련 업종군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뭔가 성과를 내고 돌아온다면, MOU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항상 살아있는 업종군들이 가스관, 철도, 해저터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 가스관, 철도, 중국 관련 업종군들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요. 지지선, 역시나 종목들 접근을 하실 때 지지선 한번 보셔야 되고,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 말뜻이 어떤 뜻이냐면, 추석 연휴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명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을 조금 빼는 특징이 있어요. 돈을 현금으로 만드는데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전에 돈을 조금 많이 주식시장에서 찾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찾는다면 시장에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석이 9월달이거든요. 추석이 9월달인데, 자, 그러면 9월달 2015년도 그리고 2014년도 9월달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따로 손을 대는 게 아니니까요. 자, 우리 코스닥,
자, 9월달, 날짜를 보시면, 자, 9월 8일 정도 부근대입니다. 자, 9월달 보시면,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밀리는 부분 한번 확인을 눈으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석 때가 다가오면, 한 차례 조정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름 휴가 시즌, 역시나 놀러를 가기 위해서면 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8월 초, 그리고 8월 조금 뒤, 이 8월 달에도 조정을 받는다는 걸 차트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9월달,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 그 구간대의 차트를 한번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1년치만 보고, 올해도 한번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14년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14년도 차트도 한번 보신다면요. 자, 2014년도 9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주가는 흘러내린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이 잘 되시죠? 자, 8월 달에도 이렇게 주가는 흘러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차트는요. 8월달 여름휴가 시즌에도 주가가 떨어지고, 자, 그렇다면 9월달에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추석이 다가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겁니다.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론 100% 주가가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를 하시고 지수 자체가 오른다면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강한 핵심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면 떨어지고 나서 더 싸게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항상 대응이기 때문에 오를 경우에는 주간 증시 일정에 따라 주요 핵심 포인트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서 그 종목군들로 한번 공략을 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진다면 조금 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테마 업종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번 주에 대권 테마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역시나 메이저급 대권 테마 업종군들은 안철수, 문재인, 반기문 테마주가 있고요. 뭐 사이드로 보신다면 뭐 김부겸 테마주라든지 뭐 손학규 테마주, 유승민 테마주 뭐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강한 업종군들, 강한 테마 업종, 대권 종목군들은 안철수, 문재인, 반기문 테마주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며칠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이죠. 한진그룹, 해운 관련 업종군들입니다. 법정관리, 한진그룹이 이제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소식에 흥하해운과 해운업종군들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흥하해운이 이제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견고하게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런 업종군들은 단기적으로 뭐 반짝이라고 하죠. 반사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눌림목 줬을 때 이제 들어가는 포인트인데요. 어느 정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맞지 않는 종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하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로 한번 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한진그룹 관련 업종군들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관련주 화장품 철도 엔터 유아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육주는 청담 러닝 베트남 쪽에 교육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개별 호재.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기 때문에 연중 행사죠.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바이러스가 1년에서 한 번, 2번에서 3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유니더스라든지 파루, 제일바이오, 기타 등등 바이러스 관련 업종군들이 항상 이렇게 주가가 발생이 된다면 주가가 오르고요. 어느 정도 이 오르는 시기가 감염자 확산 뉴스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죠? 감염자 확산 뉴스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염자 확산 수가 더 많아지면 주가는 많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2차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악재보다 더 큰 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망자 뉴스가 나온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치카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 이런 식으로
더 큰 악재가 나와야지 오르는 종목이 바이러스 관련 업종군들이에요.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업종군들은 지금 싱가포르 쪽에서 확산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동남아 쪽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확산 소식이 나온다면 지카 바이러스 관련 업종군들, 유니더스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파동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조기 잠식이 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온다면 종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이평선이라든지 지지선 이렇게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하는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번 주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죠. 삼성전자 쪽에서 발표를 한 핸드폰 쪽인데요.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량 리콜 처리를 하겠다. 발빠르게 행동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보조 배터리 관련 업종군들이 소폭 수급을 받았거든요. 자, 버추얼텍을 오늘 수급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폭발 사고가 있어놨기 때문에 자, 오늘 한 0.9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시간외로 3% 정도 올라와 있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시간외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가가 6.07%, 6%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배터리가 폭발이 되었으니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관련 업종군 종목이 바로 버추얼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6%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을 해서 뭐 아쉽게 소폭 밀리는 감이 있었지만 오늘도 시간외로 한 3% 정도 오르면서 내일 시장도 강세 흐름을 보여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 이제 지금 한 3,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잘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3일 정도 3,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당연히 기준선을 3,0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어렵게 뭐 다시 이평선을 지지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3,000원 기준 잡고 5장의 종목 수급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그죠? 자, 분봉 보시면 이런 식으로 5장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뭐 3,100원대에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때는 5장에 주가가 조금 오를 때, 반등이 오를 때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내일 시세 슈팅이 나온다면 수익을 실현을 하는 전략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주요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뭐 월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 휴장하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뭐 적외선 조리기 제조업체고요. 뭐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고, 뭐 경쟁률은 다소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610대 1 정도. 관련주는 이제 화요일날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공략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간망세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수요일 날 애플 아이폰 이제 신제품을 공개를 하는데요. 아이폰 쪽에서 이제 제품을 공개를 할 때 갤럭시 노트 공개를 할 때 그 노트에 들어가는 홍채 인식 기술이라든지 방수가 된다든지 이런 관련 업종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폰이 수요일날 신제품 공개를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종군들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애플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한국전자 인증이랑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가장 유력합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한국전자 인증이라는 종목은 이제 생체 인식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검사를 이미 다 마쳐서 애플 아이폰에 적용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이제 기업은요 무선 이어폰이에요. 이제 선 없이 바로 블렌드처럼 이렇게 기어 꽂아서 음악이라든지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전자 인증과 하나마이크론이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장 핵심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업종군들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전자 인증 차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자인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 12,000원 정도, 자, 여기 부근입니다. 자, 12,000원 정도 부근 터치를 하고, 지금 제가 선을 2개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0원가요? 8,000원 한번 그어보고요. 더불어서 밑에 선, 지지선 7,000원 정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한다면, 자, 어느 정도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찾으셨겠죠. 이 종목이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자, 8,000원 정도만 터치를 한다면 동종목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떨어진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7,000원대죠. 7,000원 부근대, 하단 부근대에서는 이 7,000원을 지지를 한다면 수급이 들어오는 박스권 매집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중간 가격이 7,500원대이기 때문에 동종목 지금 10일 이평선과 5일 그리고 20일 이평선 정배열 관계에서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온다면 상당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수요일 날 종목 악재가 아니라 지수 악재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진다면 상당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구간이 될 수가 있다. 7,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 이 7,000원 지지선을 공략을 했을 때, 이 지지선을 공략을 했을 때 항상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오면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요일 날 일단 제가 시장에서 찾아봤을 때 이렇게 이제 관심 업종, 관심 종목을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트 같이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수요일 날 또 LG전자 쪽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번 주에 스마트폰 공개 뉴스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관련 업종군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 색깔은 뭐 핑크색 여성분들이 뭐 좋아할 만한 핸드폰이고요.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드 올룹스 이쪽과 한번 손을 잡아서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아마 좀 음질 쪽으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고요. 그리고 소니 쪽에서도 PS4 신모델을 발표를 하는데요. 관련 업종군들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제 포켓몬고라든지 게임을 출시를 할 때 앞으로는 가상현실 쪽, 증강현실 쪽 이쪽이 주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 관련 업종군들 포켓몬고 그 테마주 때 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더 불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설정을 보는데 지금 가상현실 테마주 업종군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평선 5일, 10일, 20일 다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종목군들은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 떨어진 상태예요. 가상현실 종목군들이 이게 20일, 이게 뭐 10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라면 지금 20일 이평선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죠? N자형 패턴으로 종목이 오를 경우에는 이렇게 이평선 지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지 큰 손실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고산자, 대동여지도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부산행이었죠. 인천 상륙작전. 그 수혜주가 바로 NEW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1,000만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주가도 좋게 흐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관련 종목이 CJENM, 현재, 뭐 기간 수급들이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제 이평선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역시나 영화 관련 업종군들은
관객 흥행 수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행사가 있죠. 목요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죠.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해외 글로벌 증시까지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 한번 보시고요. 일단 뭐 통상적으로 지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유럽 증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더불어서 금요일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제 결정을 할 건데요. 이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보시면 뭐 가계 부채라든지 지금 부동산 이런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우려가 있다. 이거는 일단 언제 다소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인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날짜에 맞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주간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 살펴봤고요. 일단 뭐 보시면요. 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주간 증시 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원래 이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9시에 주식 챔피언 1부에서 이어서 종목 상담을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들은 주식 챔피언 1부에서 이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한 주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코스닥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특징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3년째, 5년째, 10년째 박스권으로 이렇게 계속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특징이 바로 우리 코스닥 특징이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저항대에서 현금을 보유하시고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차트로 보시면 되게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한 700포인트부터 자, 선을 한번 다시 꺼 보도록 할게요. 자, 700포인트와 뭐 한 680포인트 정도 선을 그어 본다면요. 이 조금 구간을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700포인트가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제가 노란색 박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중순에도 한번 쳐보고요. 4월 중순, 그리고 5월 중순, 그리고 6월 초, 그리고 8월달 전후에서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조금 넓게 해서 이 부근대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종목도 가지고 있는데요. 7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이 노란색 박스권 구간에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저항대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700포인트 선에서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도 떨어지고, 이 구간대 노란색 박스권 구간에서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현금 보유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68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겁먹지 말고 이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680포인트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680포인트 부근에서는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반등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근에서는 한번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죠? 이 부근에서는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는 포인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란색 박스권 구간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이 밑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왜?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공략을 했을 때 올라간다면 단기 저항대까지 또 올라가는 박스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코스닥 660포인트 거주 저점 찍고 나서 지금 68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는 시점인데요. 이 부근대가 지지선이자 지금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맥점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됐다. 여기에 660포인트에서 잡은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한 3일, 4일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 부근대에서는 한번 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실현을 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들 물량을 다 받고 세력 물량도 다 받고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가장 좀 강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조금 상한가 나온 종목이었죠. 헝성그룹이란 종목도 이제 중국 관련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눌림목 1차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데요. 이렇게 내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흥하해운도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해운 한진해운 법정 관리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처럼 뭐 갭이 뜬다든지 뭐 아니면 뭐 소폭 갭 하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흥하해운처럼 이렇게 눌림목 1차 자리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헝성그룹을 만약에 내일 우리가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지금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갭이 떠서 밀어줬기 때문에 밑꼬리 공략 이 부분을 한번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시나 지수가 떨어진다면 현금 보유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지수가 밑꼬리를 달고 회복세를 보여준다든지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흥하해운 뭐 밑꼬리를 다는 구간 이렇게 저점을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구간 이런 구간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서 다음날 수익을 실현을 하는 전략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요, 해운, 정치 테마주, 뭐, 중국 관련 업종군들, 어느 정도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주도주 종목군들이 새롭게 나온 종목군들이 아니라 이미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시세를 내는 N자형 주도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다시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때는 상당히 리스크를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권 테마주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간 증시 일정과 주요 업종군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월요일 시장인 만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간 대응 잘 하시고요. 미처 오늘 상담을 못 하신 분들은 잠시 뒤 9시에 주식 챔피언에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